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신경계 파트로 넘어와서 뉴런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종류까지 공부를 했어요. 뉴런의 종류 무엇이 있었죠? 저 감각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연합 뉴런, 그리고 이 판단한 것을 실행하는, 즉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 오늘은요, 이 뉴런들의 집합체인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추,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바로 이 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야구 선수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두른다. 이는 우리 몸이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여 전달하고, 이 자극에 대해 뇌에서 판단한 후 운동기관으로 신호를 보내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며 판단하여 반응하게 하는 체계를 신경계라고 한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는 자극에 대해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며, 말초신경계는 감각기관과 반응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눈, 코, 귀, 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는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가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관으로 전달되어 적절한 반응이 일어난다. 자, 신경계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판단하여 반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경계입니다. 이러한 신경계는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그 다음에 뇌에서부터 쭉 뻗어나오는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추신경계에서 판단,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또는 이 손끝, 발끝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뻗어나온 신경계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뉴런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연합 뉴런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중추신경계까지 연결해 주는 거 누구죠? 그죠? 감각 뉴런과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단 내린 것을 근육을 이용해서 반응이 나오게 하는 운동 뉴런, 바로 말초신경계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누구랑 누구이다? 그쵸? 뇌랑 척수이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체성신경계와 그 다음에 받지 않는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체성신경계는요, 다시 뇌신경, 척수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말초신경계에서 체성신경계는요, 대뇌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즉 대부분 근육을 움직이는 거, 대뇌의 판단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여지는 거에 관련된 거는 체성신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를 들자면 뇌나 소화기관처럼 내장기관들,
자, 심장이나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좀 심장이 빨리 뛰었으면 좋겠어, 또는 이제는 좀 천천히 뛰자. 소화기관의 경우에는 자, 지금 음식물 내려가니까 소화 준비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조절되는 신경계를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계에 관련해 선생님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우선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지금 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 뇌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뇌는요, 우리 전체 신체의 기관 중에서 단 2% 부피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혈액 사용량은 30%나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기관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1000억 개 정도가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라고 했잖아요. 이 시냅스가 뇌에만 1000조 개가 넘어요. 1000조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 뇌에서 신경망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요. 1초에 초당 얘가 처리하는 그 정보가 4천억 기가 비트가 된다고 해요. 4천억 기가 비트. 잘 우리가 어림잡고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용량이죠. 이걸 대충 예를 들자면, 왜 우리 컴퓨터 중에서 대충 CPU가 4GHz 정도 되는, 이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의 그 CPU 정도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것보다 뭐 더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러한 컴퓨터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더 1000배 빠르게. 그러니까 뇌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초당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기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 그게 바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자면 좀 이따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좌반구, 우반구 해가지고 우리가 뭐 좌반구는 그러니까 어떤 수리적, 그 다음에 우반구는 어떤 예체능적,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2012년도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여기 연구팀이 수차례 논문을 통해서 뇌는 기능이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영역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또 놀라운 사실은 영국에서 어떤 그 남자분께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서 뇌 CT를 촬영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뇌의 95%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5%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게 무슨 장비가 고장난 건가? 하면서 다시 한번 재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 그래서 의료진들이 당신 뇌가 5%밖에 없습니다. 뇌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떤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연구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IQ는 126. 다니는 전공, 학교의 전공은 수학과라는 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뇌뿐만이 아니라, 뇌가 조금밖에 없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선생님도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의대를 진학할까? 약간 이렇게 의학 전문대학교를 진학을 할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진학을 했더라면 선생님은 아마 신경외과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뇌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 뇌 하면은 또 이제 생각나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의 뇌 지금 행방이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프린스턴 병원에서 죽었거든요. 이때 부검을 맡았던 사람이 토마스 합이라는 박사요. 토마스 합이 박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몸을 부검을 하다가
이 천재 과학자인데 이 사람의 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라고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몰래 훔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긴 했지만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포름알데하이드에 이렇게 넣어 처리를 해가지고 박제를 한 다음에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뇌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다른 점은 있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엽기적인 거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200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전 세계 각국의 연구소에 보냅니다. 보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차이점이 있긴 했었어요. 일반 사람들의 뇌보다는 질량이 좀 적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름이 되게 많았어요. 뇌에 주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우리가 술이나 논리 영역에 대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사람보다 15% 정도 더 발달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 외에는 다른 차이점을 찾지 못하고 아마도 어떤 처리하는 뉴런의 그런 처리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더 발달되어 있을 거다라고 우리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인슈타인의 뇌 그 200조각으로 나뉘었던 게 하나로 이제 모여져가지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왜 우리 현미경 관찰할 때 프레파라트 제작하잖아요. 그 프레파라트처럼 슬라이스가 돼가지고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의대에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신경 쪽에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꼭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아직까지 뇌는 미지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연구해 주세요. 선생님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뇌에 대해서, 뇌 과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뇌의 각 부위가 명칭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뇌의 각 부위 명칭부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뇌입니다. 지금 바로 기억을 하세요. 대뇌이고 여기 보면은 뇌 가운데 부분, 요 뇌 가운데 부분이 중간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은 우리가 소뇌입니다. 소뇌. 즉 이렇게 보면 대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 있고 소뇌 이렇게 있죠. 근데 대뇌랑 중간뇌 사이에 간뇌,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가 있는데 간뇌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대뇌, 그 다음에 여기 중간뇌 사이에 간뇌. 그래서 여기 간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기 밑에 부분이 바로 연수입니다. 연수. 그 다음에 연수에서부터 우리 몸 쭉 내려오는 부분 여기가 바로 뇌랑 말초신경을 연결하는 척수입니다. 지금 대뇌, 간뇌, 중간뇌 여기는 소뇌죠. 소뇌. 그 다음에 여기는 연수, 그 다음에 여기 척수. 요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뇌부터 한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을 해요. 특히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한다.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에 주름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좌반구, 우반구 해서 좌반구의 경우에는 언어라든지 또는 뭐 수리, 분석 이런 이과적인 것들 있죠. 이과적인 거. 그래서 IQ 뭐 수학자라든지 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좌반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반구는 그 반대로 예체능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어떤 창의성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우반구입니다. 그래서 우반구의 경우에는 뭐 예술가라든지 어떤 음악인들 그렇죠? 그래서 좌랑 우반구가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좀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 전체 영역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뇌는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 가볼게요. 중간뇌. 자, 중간뇌의 경우에는 우리 옆에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얘는 안구 운동에 관련된 거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공반사, 홍채,
작용을 조절합니다. 우리 눈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요. 어둡고 밝은 것에 따라서 이 홍채 근육이 조절해서 동공이 커지고 작아짐으로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게 조절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바로 이 동공에 대해서 동공 반사를 조절하는 거 중간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동공아 커져라. 지금 밝으니까 작아져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의식이 잃었을 때 눈에다가 이렇게 프레쉬를 비춰보잖아요. 그쵸? 프레쉬를 비췄을 때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얘는 일어나야 되는 반사작용이거든. 동공반사는. 그래서 눈에다가 딱 밝았을 때 동공이 확 줄어드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내는 이 눈에 관련된 거 있는 안구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총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손해 보겠습니다. 손해. 손해는요, 몸의 균형을 유지해요. 그래서 평형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바로 근육 운동을 조절시켜요. 근육 운동을 조절시킨다. 우리 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평형에 관련해서 담당 기관이 두 가지가 있었었죠. 바로 전정기관이랑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반골이관.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귀에 대해서 들리는 거 정보는 대뇌로 들어가지만 이 평형에 관련되어 있는 평형 담당 기관은 손해가 이렇게 정보가 손해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 부분을 다시 수업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걷거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 유지, 평형 담당은 손해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간내 들어가 볼게요. 대중소 했으니까 이제 간내 들어가 볼게요. 간내는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중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무엇이 있죠? 그쵸? 체온. 체온 그리고 체액의 농도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이 간내에서는 또 호르몬 분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생님이 간내의 구조를 좀 모식화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간내 구조 이거 따로 교과서나 노트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이 간내 중에서 위쪽 부분은 우리가 시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은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시상 밑에 있다 그래 시상하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그래 뇌하수체. 요 간내 부분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뇌하수체. 왜냐하면 이 시상하부랑 뇌하수체에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선생님이 언급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간내는 항상성 유지,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또 호르몬 분비에 관련되어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수. 연수는 좌우로 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연수 또한 우리 생명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뭐 숨을 쉴 수가 없죠. 바로 호흡작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려면 무슨 일이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몸에서 심장박동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밥 먹었는데 소화 안 되면 에너지 없잖아요. 그죠? 소화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다 연수에서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무조건 반사 중추. 특히 무조건 반사 중에서 우리 얼굴 중에서도 입에 관련되어 있는 얼굴 중에서 입에서 일어나는 재채기라든지 또는 뭐 하품 그 다음에 기침 자, 이런 것과 함께 또 우리 눈물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연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무조건 반사인데요. 이 반사에 관련된 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지금 적어놓고 보니까 와, 너무나 복잡하죠, 여러분. 이 복잡한 건 선생님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 구조에서 어디가 어떤
그 구조 명칭과 함께 기능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좀 유치하긴 한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뇌부터. 이 대뇌는 뭐 우리 친구들 금방 기억할 수 있죠. 저 가장 큰 영역이니까 어떤 판단과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대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내 볼게요. 간내는요, 항상성 유지, 우리 체온이라든지 체액 농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내가 잘못되면 맛이 간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간내가 잘못되면 우리 맛이 간다. 체온이랑 체액 농도가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맛이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유치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내는 눈에 관련되어 있는 조절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왜 우리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안중근. 거기에 따서 안중간. 그래서 안구에 관련된 거는 중간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좀 유치하지만 봐주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 기억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 볼게요. 손해는요,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이렇게 소머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소를 그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떡해.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어떡하지? 자, 얘가 소라고 한다면 이 소가 되게 근육질인 거예요. 근육질이고 소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소를 생각했을 때 근육 운동에다가 얘가 걸어가는 모습이 되게 균형을 맞춰서 걸어간다. 몸의 균형 유지. 선생님 온라인 수업이라서 너무 좋다. 교실에서 수업했으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와 소리 질렀을 텐데. 자, 손에는 근육, 그 다음에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근육질의 소가 균형 있게 쫙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연수. 이 연수는 여자친구를 떠올리세요. 연수. 되게 여자친구 이름 같잖아요. 연수. 여자친구를 보면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박도 막 두근두근.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의 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채기, 하품, 기침에 관련된 건데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눈물 나, 눈물 조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대뇌는 판단, 명령, 그 다음에 간내, 항상성, 간내가 잘못되면 맛이 간내. 자, 그 다음에 중간내는 안중간, 그래서 안구 운동은 중간내. 그 다음에 손에는 걸어가는 근육질의 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몸의 균형, 근육 운동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연수는 이쁜 여자친구의 이름, 여자친구를 생각한다. 그래서 호흡, 심장 박동, 두근두근. 그 다음에 입, 재채기, 하품, 기침, 헤어지면 눈물 난다. 눈물 조절까지 연수가 담당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 뇌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 마침 모형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잘 보이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높여봤는데. 자, 뇌를 보면 우리는 지금 단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반부이고 좌반부인데 연수에서 이 두 개의 신경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반부 같은 선생님 입장에서 우반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좌반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경이 교차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연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단면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얘를 꺼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엄청 무거운데 이제 대뇌 부분이 되겠죠? 그냥 다 꺼내볼게요, 선생님이. 다 꺼내서 조립을 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해서 요거는 잠시 내려놓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단면적이 되겠어요. 단면적. 자, 보면은 이 가장 큰 부분이 대뇌가 되겠죠. 가장 큰 부분이 대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간뇌가 되는 거예요. 간뇌가 잘못되면 이게 항상성인데 맛이 간뇌.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되게 찌끄만한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중간뇌예요. 중간뇌는 안중간. 안구 운동에 관련된 거는 바로 이 중간뇌가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연수예요. 연수 여자친구 떠올리라고 얘기했죠. 연수에서는 어떤 작용을 한다? 그렇죠. 우리 여자친구 보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호흡 운동, 심장 운동, 그 다음에 입술에 관련된 거, 기침, 재채기, 하품 이런 것과 함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눈물 나. 그래서 눈물.
분비까지 이 연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근육질의 소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를 떠올려라. 그래서 균형, 몸의 균형, 그 다음에 근육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손의 파트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뇌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말초신경계까지 해서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체성신경계와 이거 좀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자, 삭제하고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 네.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나뉩니다. 우선 체성신경계는 뇌신경이랑 그 다음에 척수신경으로 나뉘는데요. 뇌신경에는 12쌍이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아니에요. 척수신경에는 31쌍이 있습니다. 이 체성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얘는 뇌의 지배를 받는다. 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근육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내린 것들이 바로 이제 근육에 전달돼서 어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체성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운동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뇌 중에서도 대뇌라고 정확히 적을게요. 위에도 대뇌, 밑에도 대뇌. 그래서 얘는 대뇌 지배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작용을 하는가? 우리 내장기관 있죠? 내장기관. 내장기관이라든지 어떤 혈관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을 조절하는데요. 우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죠. 그건 교감신경에 의한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왜 우리 교감생님을 떠올리면 되게 약간 무섭고 엄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감생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라 라고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학교 교감생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시죠. 너무 다정하시고 너무 그래서 선생님이 교감생님을 예로 못 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닥쳤을 때 예를 들면 뭐 호랑이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공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 보면은 동공 확장되죠, 확장. 그 다음에 침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침 분비는 억제가 됩니다. 대신 호흡이 빨라지죠. 호흡 운동 촉진. 그 다음에 심장 박동도 빨라져요. 촉진.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근육에 많은 에너지를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소화 운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운동은 억제지. 내가 지금 호랑이한테 쫓기는데 배고픔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광은 확장됩니다. 선생님, 이 방광 확장되는 거 뭐예요? 이 방광이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소변 나가기 전에 저장되는 곳인데 이 방광이 약간 확장이 되면서 우리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소변이 마려우면 안 되잖아요. 얘가 확장돼서 소변이 마려운 거를 못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빨리 모든 에너지를 모든 정신을 근육에다가 쏟아. 거기에다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작용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대뇌의 지배 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평안할 때 안정이 느껴질 때 우리 막 요가 하거나 명상할 때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동공은 다시 어떻게 된다? 축소되고요. 반대요, 반대. 침 분비는 다시 촉진된다. 그 다음에 호흡 운동이랑 심장 박동은 안정화됩니다. 얘는 다 안정화된다. 둘 다. 그 다음에 소화작용은 촉진. 그 다음에 방광은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초신경계랑 중추신경계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경계.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극을 전달하고 판단해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계이다. 자, 주요 핵심 개념만 선생님이 빨리빨리 언급할게요. 자, 중추신경계에는 뇌랑 척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뇌 척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부터 우리 몸의 말단까지 쫙 뻗어 있는 게 말초신경계입니다. 감각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나 반응기관을 중추신경계랑 연결해서 자극을 전달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바로 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아는 거였죠. 자, 대뇌부터 볼게요. 대뇌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판단,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대뇌입니다. 자, 중간뇌 하면 그저 눈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안중간, 눈의 움직임, 동공, 홍채 변화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간뇌가 잘못되면 맛이 간뇌. 그래서 항상성을 담당하는 것이 간뇌이다. 체온이라든지 어떤 체액의 상태, 호르몬 분비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소가 걸어가는 거, 근육질의 소가 근육 운동 조절해가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연수는 여자친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그다음에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에 관련된 것, 기침, 재채기, 하품, 그 다음에 눈물 분비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연수이다. 그 다음에 척수는 뇌랑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친구들 신경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긴 했죠. 하지만 이 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화까지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왜 선생님이 이 연수에서 뭐 무조건 반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반사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얘도 같이 인사할까? 어떡하지? 반쪽 뇌밖에 없는데? 안녕.